네, 금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뭘 했었었냐면은, 어, 먼저 수업 시간에 캐패시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했었어요. 캐패시터는 뭐다? 캐패시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릇이다. 자, 잠시만요. 패닝보드가 있군요. 그릇이다. 그릇이다 얘기했었고, 무슨 그릇이냐? 내가 어떠한, 전기를 담는 그릇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릇은 뭐다?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 있어가지고 물을 담든가, 아니면 어떠한 뭐 쌀을 담든가, 아니면 어떤 반찬을 담든가 하는 그러한 그릇들을 우리가 쓰고 있죠. 하지만 전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변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쪽은 플러스 극, 한쪽은 마이너스 극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진짜로 제가 그때는 수업 시간 중에 직관적이게 했었는데 한번 봐봅시다. 배터리, 이미지, 스키매틱. 자, 배터리의 스키매틱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18450인가 18650인가요? 이 그걸 갖다 배터리 쌓아놓은 거죠. 배터리 쌓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건전지 내부라고 해야 될까요? 건전지 내부. 네. 자, 건전지 내부 같은 경우는 전해액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 저장하는 것도 있고, 이걸 보여주면 되겠군요. 차량용 배터리. 차량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이시나요? 극판. 극판이라 해가지고 한쪽은 여기 보이시죠? 한쪽은 플러스 단자판, 한쪽은 마이너스 단자판, 그리고 격리판이라고 해가지고 격리판 사이에 얘네들이 전기를 잘 흐르지 않게끔 해주기 위해서 분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였다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판때기 갖다 두고 그 안에 저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저장하기 위해서 적충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쓰시겠지만 뭐 60L이다, 뭐 60R이다, 아니면 70L이다, 70R이다라고 하는 것은 70은 저장되는 용량이에요. 그래서 뭐 수입차의 고급 차종 같은 경우는 100을 저장하는 것도 있고요. 100mAh인가 100A인가요? 뭐 어쨌든 그 저장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제 차도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를 배터리 교환할 때 보니까 60L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60L. 이게 즉 60 용량만큼 60A만큼 가지고 있는 용량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패시터의 구조는 얘는 뭐다? 저장하는 저장 공간이다. 무엇을? 전기를. 그런데 항상 저장하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판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전기장이 걸려야지만이 저장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저장되는 것은 전기장이 세지면 세질수록 저장이 더 많이 되겠죠. 즉 전기장을 압력을 밀어주는 거예요. 10V, 20V, 100V. 그래서 100볼트, 1000볼트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1000볼트 걸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너무 고전압을 걸게 되면 아킹이 일어납니다. 아킹이 일어나요. 그래서 파바박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쇼트가 되면서 전부 다 회로가 망가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공이라고 하는, 즉 여기에서 이렇게 공기가 완전히 비어 있다라고 하면 이때 가지고 있는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중간에 어떠한 물질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게 돼요. 즉, 요 안에 있는 물체가 절연체라고 하는데 이 절연체의 물질에 따라서 우리가 요 캡이라고 하는 이 캐패시터를 갖다가 작게 납작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두껍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캐패시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가 결국 흐르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캐패시터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저항값 또는 이 저장되는 값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가지 나왔습니다. 판때기에 두 개를 갖다 대라. 그 다음에 중간에 무언가가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디 갔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저장되는 캐패시터의 양은 당연히 판때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아까 저 차량용 배터리처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에서 적층시켜가지고 캐패시터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패시터는 결국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양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 멀은 것보다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 사이에 걸리는 전기장이 세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전기장은 결국엔 이 캐패시터의 거리, 즉 이 캐패시터 두 판의 거리에 따라서 점점 저장되는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캐패시터 양은 진공입니다. 진공. 그래서 면적, 그다음에 거리, 판사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공에서의 유전율이에요. 유전율. 그리고 이 앞에 뭐가 붙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중간 사이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높은 유전율을 가지는, 즉, 더 가깝게 만들더라도 아킹이 일어나지 않고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전체라고 해요. 유전체. 그리고 그것을 얘는 글자는 K지만 카이라고 있는 각 물질의 고유한 유전 성질을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조금 반도체나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하이 K 물질이란 물질. 하이 K라는 게 있습니다. 즉, 유전율이 높은 녀석, 유전율이 높은 녀석들이 이 반도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얘네들은 작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작게 만들어야지만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다가 왕창 넣을 수가 있고 캐패시터 값들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K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K 물질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없는 또 뭐 하프늄 옥사이드 푸늄 옥사이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탄탈륨 옥사이드 들어오지도 못했죠. 옥사이드 그런 신물질들을 활용해 가지고 반도체 소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 판사의 거리가 자, 그러면 쭉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7-2에도 나와 있지만 캐패시터의 양이 결국엔 면적과 D, 그 다음에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유전율이라고 하고요. 이 진공에서 유전율은 무조건 1이에요. 1. 뭐가 1이냐? 요 앞에 ER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ER. 여기. 자, 여기서 저는 카이라고 했지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요. 자, 얘는 이게 카이예요. 카이. 그래서 이 카이는 어떠한 물질이냐? 이게는 진공에서의 유전율. 여기 있죠?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 퍼 미터입니다. 뭐 퍼 미터는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을 거 생각이 돼요. 거리에 대해서 뭔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율 얘는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K 값이라고,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붙어 있는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공에서의 유전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진공이기 때문에 그냥 1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거, 많이 넘어갔네요. 실수네요. 수업을 빨리 끝내고 싶은가 봐요. 자, 진공은 1이에요. 그런데 메탄올 같은 경우는 30입니다. 즉, 어떠한 물질을 넣었을 때 어찌 보면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를 갖다가 설계하는 것이 캐패시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인가 전압은 VT가 시간의 함수라면 7.1식을 대입해서 미분하면서 전압과 전류의 식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지만 요거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12V 5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하는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회로가 될 거예요. 아마. 자, 5 마이크로 페럿이라는 회로가 캐패시터의 그림은 판때기 두 개의 모양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는 긴 거, 하나는 짧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12V고요. 그리고 여기는 5 마이크로 페럿입니다. 즉, 이 5 마이크로 페럿은 왜 페럿이에요? 라고 하면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저 왜 잘 몰라요. 하지만 이 페럿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캐패시터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단위를 갖다 이야기한다. 누구의 업적을 기렸다? 패러데이입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더라도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 패럿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고요. 5 마이크로 패럿이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5 패럿이란 뜻이죠. 즉, 내가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의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캐패시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얼마만큼 많은 즉 전하라고 하는 건 여기 저장되는 저장된 그 전자의 개수겠죠. 전하량이냐? 라고 하는 것은 Q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저장하고 싶어요. 뭐를? 전기를. 그러면 그릇이 커지면 저장이 많이 될까요? 그릇이 작아지면 저장이 많이 될까요? 그렇죠.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장되는 전화량은 그릇의 크기랑 비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떠한 물체를 갖다가 뭐, 제가 뭐 말랑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말랑이를 가지고 있는데 말랑이를 가지고서나 그냥 일반 통에다 놨어요. 그럼 이 말랑이가 가지고 있는 부피와 압력 때문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겠죠. 하지만 부피가 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단위 면적당 저장되어 있는 양은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더 고밀도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꽉 눌러주면 되죠, 말랑이를. 그러면 아마 납작해질 겁니다. 납작해지면서 이 주먹 안에 들어가면서 땡땡해질 겁니다. 즉, 이 말랑이를 갖다가 더 저장을 갖다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에서 압력을 눌러줘야 돼요. 즉, 여기 이 회로에서 압력을 걸어줄 수 있는 건 바로 이 12V입니다. 12V. 그래서 이 12V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100V라고 한다. 100V 올려준다고 하면은 100V만큼 더 압력을 늘려준 거죠. 그럼 이 판때기에 동일한 판때기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이 저장이 될 겁니다. 즉, 저장되는 전하량은 그릇의 크기, 캐패시터 값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기 위한 압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12V를 그냥 단순하게 곱해버렸죠. 그래서 두 개 곱하면은 60이기 때문에 60 마이크로 쿨롱, 즉 쿨롱은
전하의 저장 단위예요. 전하의 저장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 캐패시터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저장할 수 있는 값들이 기준값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종이 캐패시터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한쪽에 금속 방막, 반대편에 다시 또 금속 방막, 중간에 기름종이 넣어가지고 쭉 해서 돌돌돌돌돌돌 말았다. 옛날에 배터리 방식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작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름도 마찬가지고요. 마이카도 마찬가지고요. 마이카는 운모예요, 운모. 운모는 뭐죠? 돌멩이죠. 돌멩이를 활용해가지고 얘도 캐패시터를 만듭니다. 왜 운모를 쓸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였죠? 판때기가 있어요. 중간에 전기를 갖다 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중간에 절연 물질을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종이가 더 절연이 잘 될까요? 아니면 돌을 집어넣는 게 더 잘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돌을 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기의 흐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더 가깝게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더 큰 양의 용량을 저장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훨씬 더 압력도 강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것에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송수신기, RF회로라는 송수신기도 쓸 수 있다. 세라믹 캐패시터라는 것은 다 뭐든지 중간에 어떠한 물질이 들어가냐 따지는 거예요. 세라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리입니다. 유리가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하는 정확하게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라고 합니다. SiO2라고 하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라고 하는 어떠한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옥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뭐냐? 산화가 된 거죠. 산화. 산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화철, 빨개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을 갖다 그냥 두면 빨개지죠. 녹이 쓴다라고 하죠. 여기서 전기를 갖다 대잖아요. 안 흐를러요. 그리고 카파, 굴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그냥 상온, 그냥 일반 이러한 뭐 공기 중에 노출시켜 놓으면은 겉표면이 어, 노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분홍색에 가깝습니다. 순수 구리 같은 경우는 순수 구리를 처음에 코팅하게 되면은 분홍색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 분홍색이 점점 짙은 뭐 귤색, 갈색으로 변하면서 점점 산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화되는 건데 이 산화되는 것이 더 조직이 치밀해질수록 전기를 통하지 않게끔 하는 물질을 더 만들게 됩니다. 전해 캐패시터. 이거는 굉장히 싸고 많이 쓸 수 있는 캐패시터입니다. 자, 캐패시터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전해 캐패시터입니다. 그래서 전해 캐패시터는 캐패시터 오래 쓰다 보면 여기가 이 은색 부분, 여기 보이시죠? 이런 은색 부분들이 볼록하게 올라가고 색깔이 갈색으로 바뀌어요. 즉, 여기 안에 있었던 전해, 용액이죠. 용액이 터지면서 이 캐패시터의 역할을 갖다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캐패시터는 옛날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쓰여왔습니다. 싸게 만들 수 있고요.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솔리드 타입의 이렇게 솔리드 타입 이런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이런 솔리드 타입의 캐패시터가 나오기 시작했고 캐패시터가 좀더 듀러빌리티, 좀 더 강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캐패시터들이 변화를 해왔습니다. 전에 캐패시터가 있고요. 가변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변 저항이 있어요. 가변 저항이 있는데, 가변 저항의 이 두 전급판에 대해서 밖에서 걸어주는 전압이나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캐패시터를 좀 달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가변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캐패시터의 간격,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회로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가변 캐패시터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 이게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재현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차라리 오차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가지고 어떤 일정한 캐패시터를 가지고 있으면 더 효과적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변 캐패시터는 바꿀 때마다 그 정확한 값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다만 실험적으로 캐패시터 값이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갖다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강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뭐 마일러 컨대에서 캐패시터 용량 읽는 법 정말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캐패시터 딱 보면요. 여기에 용량이 나와 있어요. 용량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3K다. 103K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읽는 법이 있습니다. 캐패시터에 대한 읽는 법이 있고, 뭐 색깔도 있고요, 호영 오차도 있고요, 캐패시터 컬러 코드도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캐패시터는 다 대부분 써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정격 전력이라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전압 양까지 사용해도 이 캐패시터가 터지지 않는지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과전압을 걸면은 퍽퍽 하고 터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설계를 뭔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는 한 100 마이크로 페럿 정도 되는데 잘못 설계를 해가지고 한 10 마이크로 페럿 해놨다. 그러면 딱 연결하는 순간 퍽 하고 터집니다. 그럼 그 회로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캐패시터를 갖다가 읽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렇게 생긴 이 캐패시터는 이게 그 갈색으로 해가지고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녀석이에요. 기본 단위가 피코페럿입니다. 피코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1 피코페럿 하면은 저 그냥 여기에 그냥 1만 써 있겠죠. 근데 여기에 10의 3승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10의 3승.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3승. 즉, 좀 이상하네요. 1000인데. 10인가요? 그렇죠. 10의 3승이기 때문에 1000이 아니죠. 만이죠. 만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피코페럿에서 만을 곱해주게 되면 약 10나노페럿.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값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요런 값들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를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캐패시터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캐패시터를 읽는 시험 문제는 안 낼 겁니다. 왜냐?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이 쓰는 그 전해질 타입 같은 경우는 캐패시터에 용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값을 갖다 그냥 쓰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어, 읽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실험을 할 건데, 그때 실험을 할 때 캐패시터도 한번 정말 얼마만큼 저장이 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중요합니다. 캐패시터의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온 거예요. 직류 전류와 교류 전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류죠. 교류. 그렇게 되면 캐패시터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플러스가 갑니다. 플러스가 갔다가 그다음에 반대쪽 마이너스가 가요. 그러면 저장됐다가 방전됐다가 저장됐다가 방전됐다가 저장됐다가 방전됐다가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지금 뭐 플러스에서도 그렇고 마이너스에서도 그렇고 저장과 방전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 캐패시터는 교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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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캐패시터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직류에서는 어떻게 됐죠, 아까?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죠. 즉, 전기를 저장시켜주는, 즉, 저장입니다. 저항과 저장은 다르죠. 저장. 글자는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도류는 어떻게 된다? 저항의 역할. 즉, 전기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리고 직류는 전기를 저장시킨다까지 여러분이 캐패시터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계공학과에서 필요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 이해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캐패시터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까지 이해하시면 캐패시터 직렬 연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병렬 연결이 있습니다. 병렬 연결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뭐였냐면은 직렬, 직렬 캐패시터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길이가 늘어난다, 면적이 늘어난다, 길이입니다. 저전되는 이 합성 캐패시터, 즉, 이 세 개를 갖다가 합성해서 만든 캐패시터는, 이죠. CEQ가 되겠죠. CEQ는 캐패시터가 작아질 겁니다. 근데 병렬은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즉, 캐패시터의 면적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캐패시터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합성 캐패시터는. 그래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한 캐패시터의 저장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면 앞서 배운 우리가 여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것을 갖다가 분석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Q 값은 저장되는 전하 값은 C 그리고 V 즉 전압 즉 전이차에 대해서 저장된 값을 갖다 최종적으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이해하시면 이번 챕터에 있는 내용이 거의 90% 이해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숙제. 뭐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연습 문제 1번부터 7번까지 숙제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온라인 수업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미안하다고 했지만 잊지 못한 사정에서 휴강하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금 12주, 11주, 12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만 더 수업일 진도를 나가게 되면 아마 기말고사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거절해버리면, 벽을 쌓아버리면, 솔직히 전기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화시키고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뭐 안테나 공학 아니면 어떤 좀 고도의 어떠한 그 전기전자공학에서의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캐패시터, 모터 아니면 인덕터 그런 수준에서는 굉장히 단순화시켜놨어요. 왜?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녀석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일단 문 닫아버리면 안 보입니다. 문 닫지 마시고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해가 안 돼. 그럼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들어봐서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의 친구, GPT가 있죠. 이 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가지고, 야, 왜 이런 부분이 왜 이해가 안 되지? 이 부분 설명해줘. 라고 해가지고 이해하시면 아마 전기의 전자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연습 문제 174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아마 문제 다 푸는데 한 10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그리고 따로 문제는 안 쓰셔도 됩니다. 문제는 따로 안 쓰셔도 되고 여기에 그냥 답 또는 수식과 답만 쓰셔도 되니까 그걸 정리해서 나중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